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년 제1회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필답형 보건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강관 공장용 기계에서 동력나사 절삭기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제 이론 강의 들어보셨다면 요거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력나사 절삭기의 종류 3가지 하면은 기억해달라 했던 게 오스터, 다이헤드, 호브식이었죠. 그래서 답에 보시면 오스터식, 다이헤드식, 호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문제 나온 김에 해설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해설해 보시면 동력나사 절삭기의 종류라 해서 오스터, 다이헤드, 호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다이헤드 동력나사 절삭기로 할 수 있는 작업은 해서 이후에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합니다. 이 다이헤드 동력나사 절삭기로 할 수 있는 작업은 당연히 나사 절삭기니까 나사 절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동력나사 절삭기에는 파이프 커터도 함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파이프 절단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리머도 같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파이프 절단 후에 거스러미 제거를 위한 리머 작업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이헤드 동력나사 절삭기로 할 수 있는 작업은 3가지 쓰시오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사 절삭, 파이프 절단, 리머 작업이 가능하구나 꼭 알아두고요. 그리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동력나사 절삭기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답에 보시면 오스터식, 다이헤드식, 호브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열전도율이 2.9 와트 퍼 미터 켈빈인 콘크리트 벽의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가 각각 200도씨와 20도씨이다. 벽의 두께가 0.5 미터일 때 1제곱미터당 전도되어 나가는 열량은 약 몇 와트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건 정리하실 때 그림을 그려서 정리하시면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벽이라는 벽체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 벽체의 두께가 0.5m입니다 라는 거고 요걸 제가 L로서 두겠습니다. 그리고 벽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열 전도율 람다가 주어지죠. 그래서 요 람다가 2.9의 와트 퍼 미터의 켈빈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벽을 기준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가 200도씨와 20도씨다 라고 하면은 한쪽은 200도씨 한쪽은 20도씨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적도 좋네요. 1제곱미터당 이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 F가 1제곱미터로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벽체를 기준으로 빠져나가는 열량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공식을 떠올리셔야 됩니까? 공식 Q는 K F 델타 T라는 공식을 기본적으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때 요 K가 열통과율인데 열통과율을 우리가 와트 단위로 쓰면 어떻게 써요? 요거 와트 퍼 미터 자승의 켈빈으로 보시면 되죠? 여기에 곱하기 F 하면은 면적을 곱한 거고 곱하기 델타 T 하면은 자 우리가 열통과율이 켈빈으로 주어지면 그냥 켈빈으로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왜? 델타 T는 양쪽에 어차피 273 더하면은 켈빈이 되는 거고 안 더하면 도시가 되기 때문에 요 델타 T라는 거는 켈빈으로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열통과율이 도시로 주어지면 도시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값은 같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은 열 전도율이 와트 퍼 미터 켈빈 줬잖아요. 그래서 켈빈으로 보고 풉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터 자승 지워지고요. 켈빈 지워지니까 열량이 뭘로 나옵니까? 와트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공식대로 넣어봅시다 하고 조건을 딱 보니까 어때요? 열 통과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 통과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열 전도율과 요 두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조금 바꿉니다. 자, Q는 단위를 맞춰주면 된다 그랬어요. 무슨 단위? 요 단위. 와트 퍼 미터 자승 켈빈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식을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람다에다가 L을 나눠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거 제가 필기 기출문제 풀면서 누누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죠. 굉장히 많이 설명했다라는 거는 문제에 자주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단위를 써보면 이 람다의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켈빈이잖아요. 그래서 와트 퍼 미터의 켈빈인데 여기에 두께 L을 뭡니까? 미터로 한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로 여기에다가 딱 나눠주게 되면 밑에 미터가 2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터 자승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와트 퍼 미터 자승 켈빈이 됩니다. 무엇과 같아요? 열통과율의 단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 대신에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곱하기 F의 델타 T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K를 L분의 람다로 바꿔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넣어도 되죠. 람다분의 L분의 1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대신에 요거 넣어도 됩니다. 왜? 이것도 열통과율 계산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필기 기출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번 문제에서는 열 전달율을 안 줬어요. 근데 만약에 열 전달율 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열 전달율을 A1, 이쪽의 열 전달율을 A2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열 통과율을 계산하시오라고 한다면, 자, A1과 A2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요? A1분의 1 더하기 요게 람다분의 L이 돼야 되죠? 람다분의 L 더하기 A2분의 1분의 1로서 열 통과율을 계산하는 거죠. 왜? A1 있고 A2 있고 가운데 람다와 L이 있으니까 A1분의 1 더하기 람다분의 L 더하기 A2분의 1분의 1 하면은 열통과율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어때요? A1과 A2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A1과 A2에 관한 지수를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람다분의 L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곧 뭐예요? 열통과율이 돼요. 이번 문제의 조건에 한한 열통과율 계산 공식이 됩니다. 뭐가? 람다분의 L분의 1이. 근데 보세요. 람다분의 L분의 1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람다분의 L분의 1 하면 역수치하는 거죠. 역수치하면 어떻게 돼?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제가 단위 맞춰서 이렇게 변환하는 거나 열통과율 공식으로 푸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위만 보고 편리하게 풀려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 방식이 익숙하시면 제 방식대로 푸시고요. 쌤 저는 이게 익숙합니다 하면 익숙한 걸로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공식, 계산 과정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저렇게 푸셔도 되는데 그 풀이 과정의 논리가 맞다면 다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로 이제 한번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지금 L이 0.5죠. 그래서 0.5분의 람다가 2.9입니다. 2.9가 되겠고, 그 다음 곱하기 F가 1제곱미터네요. 1 곱하기 델타 T가 200 빼기 20이죠. 그래서 200 빼기 2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람다의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켈빈이죠. 그래서 요 2.9 와트 퍼 미터의 켈빈인데 여기 밑에 두께 미터를 하나 나눠줬으니까 제곱이 되는 거고, 곱하기 1 제곱미터가 들어가고, 곱하기 요거 델타 T니까 어차피 273 양항에 더하면 어때요? 똑같은 값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켈빈으로 보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터 자승 지워지고 켈빈 지워지니까 와트가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요 단위가 성립이 됐죠. 그러면 깔끔하게 요 공식은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 딱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요, 1044의 단위가 와트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과정에 요거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답란에 단위와 함께 요 1044 와트 요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상당 증발량이 1500kg/h인 가스용 온수 보일러의 효율이 85%일 때 가스의 발열량이 38.9MJ/노멀미터 삼승이라면 가스 사용량 노멀미터 삼승/h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 조건을 정리합시다. 상당 증발량 GE가 1500kg/h입니다 라고 줬고요. 그리고 가스용 온수 보일러의 효율 줬네요. 이타가 85%입니다 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가스의 발열량 줬네요. 발열량 H라고 했을 때 38.9에 단위가 메가줄입니다. 메가줄 퍼 노멀미터의 삼승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 싶은 게 가스 사용량이죠. 이게 뭐냐? 연료량이에요. GF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왜? 가스용 온수 보일러가 뭡니까?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 보일러가 가스용 온수 보일러니까 무슨 가스인지 몰라도 가스가 곧 연료인 거죠. 그래서 이 가스 사용량, 연료 사용량을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위로는 노멀미터 삼승/h로 계산해라 라고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해서 공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우선은 효율을 줬기 때문에 효율 공식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보일러의 효율 이타라는 것은 GF의 HL의 분의 G의 H2-H-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저희 발열량으로 주면 H 스몰 L이고
그냥 발열량으로 주면 H로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은 김에 단위 환산을 한번 해보자면 G의 값은 실제 증발량이니까 kg/h가 될 것이고, 그리고 H2-는 증기의 엔탈피, H-는 급수의 엔탈피입니다. 둘 다 엔탈피니까 엔탈피 차 하게 되면 kJ/kg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GF 연료 사용량인데, 연료 사용량은 보통 kg/h로 주죠. 그래서 밑에다가 나눴으니까 거꾸로 썼습니다. kg/h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료의 발열량은 연료 1kg당 발열량이니까 뭡니까? kJ/kg 이렇게 되겠죠. 역수치에서 거꾸로 쓴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연료 1kg당 발열량을 kJ로 나타낸 게 발열량입니다. 그럼 이거 환산해 보면 kg 지워지겠고요, kg 지워지겠고요, hour 지워지겠고요. kJ 지워졌으니까 효율 공식이 성립되는군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조건을 대입하려니 안 맞다라는 거죠. 왜? 엔탈피 안 줬잖아요. 그리고 실제 발생 증기량도 안 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G의 H2-H-라는 공식이 아니군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바꿉니까? 상당 증발량을 이용한 공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필기 기출 문제 풀 때도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결국 G의 H2-H-라는 게 이게 뭐였습니까? 유효열인 거죠. 왜? 요 보일러 효율이라는 거는 이별분의 출혈이잖아요. 그래서 이별이라는 게 준 겁니다. 연료에서 열을 줘가지고 출혈 뭡니까? 증기를 발생시켜서 방열기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보일러에서는 발생 증기가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출혈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별분의 출혈, 준 것분의 한 것이 되는데, 그럼 이 출혈은 결국 뭐다? 발생 증기니까 실제 사용되는 유효 출혈이죠. 그래서 G의 H2-H-라는 거는 유효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열 Q라는 거는 뭡니까? G의 H2-H-와 같다라는 겁니다. 단위 적어보면 G가 kg/h에 요거 엔탈피니까 kJ/kg이 되니 이렇게 지워지면 뭐가 돼요? kJ/h라는 열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효열을 구하는 방법이 G의 H2-H-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습니까? GE 곱하기 2257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G가 상당 증발량 kg/h가 될 것이고, 227 뭡니까?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 SI 단위로 했을 때 kJ/kg인 거죠. 과거에 공학 단위로 하면은 539였는데 SI 단위로 바꾸면 4.2 곱하면은 257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면 마찬가지 kJ/h라는 유효열 열량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라 했던 공식이 GC 델타 T로 넣었대요. 마찬가지 열량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kg/h, 그리고 이 비열이 kJ/kg의 도시 또는 켈빈 나와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제 도시로 나온다면 비열이 요것도 도시로 둬서 이렇게 지울 수 있죠. 지우면 kJ/h라는 열량 구하는 공식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효열 구하는 공식이 G의 H2-H-도 되고 G 곱하기 257도 되고요. 그리고 GC 델타 T로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뭐였는데요? 얘가 그냥 G 델타 H 공식인 거고, 얘는 GR 그 잠열 구하는 공식이죠. 얘가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이니까. 그리고 이 GC 델타 T는 현열로서 열량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열량 구하는 공식들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서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문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상당 증발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당 증발량이 뭔데요?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 이때 상당하는 증발량이기 때문에 G 곱하기 257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열량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 G는 2257 분의 G의 H2-H-로 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당 증발량이라는 거는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 이때 상당하는 증발량이니까 요 유효열에다가 나누기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을 나눠버리면은 그때 상당하는 증발량이 구해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론 때 다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2257을 이쪽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G 곱하기 2257은 얘랑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항해볼까요? G 곱하기 2257은 결과적으로 요 놈이나 요 놈이나 같은 공식이 된다.
두 개가 같다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왜? 둘 다 유효열 구하는 공식이니까 요 공식이 성립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열량 구하는 공식 G 델타 H는 우리가 보일러에서는 발생 증기량에다가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되는 거고요. 그 상당 증발량으로 놓게 되면 상당 증발량의 100도씨 물의 증발 잡력을 곱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조건에 따라서 GC 델타 T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 델타 H, GR 그리고 GC 델타 T 이 공식들을 여기에 다 우리가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번 문제에서는 저 G의 값을 줬잖아요. 상당 증발량 줬으니까 요 공식이랑 요 공식이랑 같다면서요. 그래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거죠. G의 H2-H- 대신에 GE 곱하기 2257로 바꿔버립니다. 얘랑 얘랑 같다면서요. 그리고 GF에 H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효율 공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 단위가 성립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상당 증발량 단위가 kg/h가 될 것이고 요 100도씨 물의 증발 잡열 단위 엔탈피랑 똑같죠? kJ/kg이 될 거고 그리고 GF 연료량이니까 kg/h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발열량은 kJ/k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워지고요. 지워졌으니까 효율 성립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효율 구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뭘 구해야 돼요? GF를 구해라. 그리고 단위도 노말 미터 삼승 퍼 아워로 구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위를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수정해 놓고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지금 GF를 노말 미터 삼승 퍼 아워로 둬야 되죠. 그러면 단위를 G의 단위는 kg/h로 두고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의 증발 잡열 kJ/kg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위에 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 GF의 단위를 노말 미터 삼승 퍼 아워로 뒀을 때 곱하기 여기에 kJ/ 노말 미터 삼승 들어가면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게 kg/h에 곱하기 kJ/kg이었는데 요거는 주로 보면 액체 연료에서 사용하는 중량 또는 질량의 단위란 말이에요. 근데 기체 연료로 가버리면 이 가스잖아요. 기체 연료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체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체적으로 공급되었느냐 그리고 1최적당 1노말 최적당 몇 킬로줄의 열량을 발생시켰느냐 이게 뭡니까? 기체 연료의 이 연료량과 발열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노말 미터 삼승 지워지고 자 킬로그램끼리 위에서 지워지고 kJ/h니까 마찬가지 다 지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 요 노말 미터 삼승 퍼 아워로 구하려면 GF의 단위가 노말 미터 삼승 퍼 아워로 보시면 되고 발열량의 단위를 kJ/ 노말 미터 삼승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G는 kg/h고 얘는 kJ/h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왜 미리 적어 드리느냐? 이렇게 미리 한번 예습을 하고요. 우리가 이항해서 풀어보면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안 그러면 하면서 꼬여버리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GF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GF는 요 이타랑 위치 요거 두 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타 곱하기 H 분의 GE 곱하기 225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대로 넣어보는데 자 효율이 85%니까 지수로 바꾸면 0.85 그리고 곱하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발열량을 넣을 건데요. 발열량의 단위가 38.9 메가줄 퍼 노말미터 삼승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발열량이 뭘로 들어가야 돼요? 킬로줄 퍼 노말미터 삼승 들어가야 우리가 위에 2257 넣었을 때 얘가 킬로줄 퍼 아워로 들어가니 환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가줄 킬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00 곱하면 되죠. 1000 또는 10의 삼승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38.9에다가 뭐 했어요? 곱하기 10의 삼승 해가지고 메가줄을 뭘로 바꾼 겁니까? 여기서 킬로줄 퍼 노말미터 삼승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1500 들어가고 곱하기 자 2257 그대로 가죠? 2257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단위가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될 것이고 얘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되니 이렇게 지워지고 그 킬로줄끼리 지워지고 노말미터 삼승이 역수치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노말미터 삼승 퍼 아워 돼요. 이거 하는 김에 역수치 한다니까 또 헷갈려들 하실 것 같아서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자,
효율은 단위가 없고요. 요 녀석이 뭘로 들어갔습니까? 제가 천을 곱해서 킬로 줄 퍼 킬로 노말 미터 삼승이죠. 노말 미터 삼승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얘가 상당 정말량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될 거고 요 녀석이 이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이니까 킬로 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고 노말 미터 삼승 퍼 아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으시면 되고 만약에 38.9 메가줄 넣었을 경우에는 그냥 257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잖아요. 1000을 나눠서 요거를 또 메가줄로 바꿔서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어차피 같은 겁니다. 단위가 다 환산이 되죠. 자, 그래서 요 상태로 이제 계산해 보시면 102점 요게 389가 나오네요. 그럼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탁 하시게 되면은 102.39의 단위는 노말 미터 삼승 퍼 요게 아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단위와 함께 공식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아마 요 문제를 제가 방금 알려드린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그걸 한 90%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이후에 응용 문제는 웬만해선 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